안녕하십니까. 서울 개인택시 바른소리TV 이영식입니다. 서울시가 저와 김치각 강남지부 조합원이 감사원에 청구한 부재 철폐 공익감사를 무력화시키려고 밤 9시부터 한시적 부재 해제, 밤 10시부터 할증시간 확대 검토라는 사탕발림, 6월달부터 한다고 검토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그저 5시부터 운행 확대와 7,000대 심야택시 투입 등 그 꼼수를 부리다가 그 택시 대란을 자초하여 그동안 지자체에 일임되었던 부재 문제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직접 개입하여 부재 해제 발표를 하게 된 사건으로 차기 대권 주자라고 자부하던 오세훈 시장이 참 개망신을 당한 것은 팩트입니다. 진작 저희들만 듣고 해줬으면은 우리 개인택시 사업자들에게 인심이나 잃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지난 7월경 국토부의 대통령 업무 보고 때 원희룡 장관이 개인택시 부재 전면 해제 방안을 발표했을 때부터 그 목리를 부리던 오세훈 시장이 이태원 참사 등의 여론을 문매를 맞게 되자 택시 잡기 불편이라도 해결해서 그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얕은 수를 급하게 이제 얕은 깨를 뭐 15분행 뭐 이러면서 이제 22일날 하려던 거를 10일로 땡겼잖아요. 꼼수를 알기 때문에 우리 차순선 이사장도 알기 때문에 이번에는 협의라는 말을 빼고 서울시가 미뤄왔던 부재 해제를 앞당겨서 발표했다는 문자를 보낸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지난 11월 11일 날 복지법인 계화충전소에서 거행된 그 부재 폐지 선포식은 국철이 전 지평부에서 이제 부의사장을 역임하셨던 정순정 대의원이 부재 폐지 퍼포먼스 그 맨 마지막에 휘나레를 장식했는데요. 그 부재 폐지 이렇게 그 이거를 갖다가 가위로 쫙 찢어버리겠다. 멋있었어요. 그걸 이제 정순정 대의원이 그거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국철이 집행부 쪽에 있던 그 대의원, 관악 이사가 대의원이 선서문을 낭독하는 등 아주 모처럼 우리 개인 택시조합이 참 갈등을 겪고 왔는데 양쪽으로 갈려서 그 하합하는 대표적인 분들이시죠. 이분들이 그 하합하는 모습을 보여서 아주 바람직한 그 행사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노동권과 평등권 회복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 이건 우리가 50년 만에 진짜 이 평등권과 노동권을 회복했는데 그 말이 없었던 점이 조금 아쉬웠고요. 그리고 이제 5만 조합원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했다고 하면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사실상 다른 분들은 이제 협조를 했지만은 좀 전면에 나서서 그동안 저와 강남지부 김치각 조합원, 그리고 강서지부 구지찬 조합원, 그리고 특히 진작은 이 택시TV 대표는 부재 폐지에 대해서 참 유튜브 방송을 여러 번 많이 했어요. 우리가 다 그날 거기 있었는데 잠깐 오늘 오시라고 해서 이분들도 좀 많이 협조를 했다고.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그 하합하는 쪽이 멋있었습니까? 그렇다고 저희들이 우리가 다 했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점이 조금 저의 입장에서는 좀 아쉬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님, 제가 대통령실 국민 제안에 손실보전금 600만 원 부지급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지난 11월 14일 오전 9시 3분경에 그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 내용은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자체가 개인택시에 발급한 행정이행 명령 확인서는 지원 대상으로 인정되는
방역 조치, 즉 집합금지, 영업 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에 대한 이행서가 아니라 승차 인원 2인 이내에 대한 제한 조치이므로 중기부의 이 신청 공고상의 행정명령 이행 대상 그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아초에 얘기했던 대로 매출 감소 등 여건을 충족하지 못한 개인 택시는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참 말이 안 돼요. 저도 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 아초에 뭐 행정명령 이행서라고 했지 중기부 이영 장관이 자, 하여튼 그래서 부지급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 택시 TV와 그 성남 개인 택시 젊은 사람의 막가파 TV가 행정 심판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한다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행정이나 그 자료 수집 면에서 이 두 분의 능력에 정말 미치지 못하므로 행정 심판 문제는 이 두 유튜버들에게 맡기기로 하고, 저는 다른 방향으로 이제 부지급 조합원님들을 위해서 도움을 줄 방법을 이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개인 택시가 손실보전금 600만 원을 지원받을 때 같은 택시 운전사인데 개인 택시는 주고 왜 법인 택시는 주지 않느냐는 그 한국노총하고 말이 안 되죠. 소상공인 지원금인데, 그런데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극렬하게 저항을 하고, 그런 바람에 이제 정부가 표를 하여튼 이래서 그 현업에 종사하고 있던 법인 택시 기사들은 그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300만 원씩 지원을 했다는 방송을 여러 차례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 택시 600만 원 부지급자들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개인 택시를 구입할 때 돈이 있어서 넉넉해서 구입한 분들도 있지만 빚을 대출을 막 내가지고 이 법인 택시를 하다가 또는 단일을 하다가 빚을 내가지고 이 개인 택시를 구입한 경우도 있고요. 또 가족이 병들고 또 약값, 병원비, 그리고 이제 개인들마다 사정이 있어요. 안타까운 사정이. 그래서 이분들은 그 돈 안 벌면 안 되기 때문에 몸을 혹사해 가면서 18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서 코로나19 사태를 이제 견뎌낸 것입니다. 그분들은 개인 택시를 아예 팔면 빚만 남기 때문에 법인 택시 기사들처럼 그만둘 수가 없는 처지가 되어서 이제 개인 택시를 세워놓고 배달 알바를 뛰거나 막노동을 해서 견딘 사례도 있는데, 요즘은 그 막노동을 해도요, 그 자료가 다 남기 때문에 이것이 수입이 합산이 돼요, 매출이. 그래, 그 돈까지 합쳐서 합산을 해서 개인 택시 사업자 수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지급자로 판명됐다고 하면서, 차라리 이분들이 개인 택시를 구입하지 않고 차라리 법인 택시를 그대로 했으면은 몸은 망가지지 않고 300만 원이라도 받았을 것 아니냐는 그러한 하소연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한결같이 1, 2차 방역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저는 지원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그 공약이 없었다면 아예 기대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특히 이영 장관이 언론에 나와서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받은 사람은 지급하겠다는 그때 이영 장관이 방역조치 행정명령, 뭔 행정명령 이렇게 따로 얘기했잖아요. 하지를 않았잖아요. 방역조치, 방역에 대한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라고 해놓고 지금 와서 딴소리를 하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없었다면 이분들은 아예 포기를 하고 정신적 고문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죽는 날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원망하겠다고 그런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 손실 보전금은 솔직히 말해서 애초에 소상공인들에게만 대상으로 했었는데 법인 택시 노조의 목소리가 워낙 크니까 300만 원씩 특혜를 준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박건수 개인택시연합 회장에게 그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예, 존경하는 박건수 연합 회장님, 저는 지난 6월 30일부터 지급된 600만 원 그 신속 지급에서 제외되어 그 날벼락, 그때 다 받을 줄 알았잖아요. 날벼락이죠. 뭐 확인 지급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정책이 시행될 때부터 부지급 문제는 전국 개인 택시 문제이니만큼 연합회가 나서야 한다는 방송을 여러 차례 한 바 있고, 그때마다 이제 저희 동료 구재찬 씨가 그 연합 회장님 그 전화번호를 알아서 카톡으로 보냈어요. 요즘은 그거 카톡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연합 회장님도 저의 그 방송을 시청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연합 회장님께서는 더 이상 이제 침묵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정부 지원금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과 600만 원 부지급 요번에 이의 신청해서 탈락한 분, 이런 분들이 법인 택시 기사들이 받은 300만 원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그 부지급 대표들 몇몇과 머리를 지금 맞대 가지고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서 이제 방법을 좀 모색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저는 건의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면담이 성사되면 그 대표들 몇 명들과 연합회 차원에 합해서 연합 회장님을 모시고 이영 장관을 면담할 수 있는 기회도 좀 만들어야 이를 요청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은 대규모 집회를 좀 한번 열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면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활동을 이제 제가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 상황에 따라서 또 제가 그때그때 일이 있으면 또 방송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희망 잃지 마시고 뭐 이제 큰 기대 참 저도 면목이 없습니다. 여하튼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